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에 대한 수사 얘기예요. 김건희 수사를 검찰에서 조율 중이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한겨레도 단독 보도를 했었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것도 냄새만 풍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은 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수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검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12.3 직권남용 부분에 이제 그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재보궐 공천 개입 사건, 그건 이제 그 서울지검에서 하고 있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죠. 명태균 게이트의 일부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체포영장 방해, 그리고 그 또 이게 별개인데 2022년 대선 불법 캠프. 그때 양재동 무슨 화랑, 그렇죠. 그거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차상병 사건, 그리고 대북 무인기 침투 및 그 저기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부분. 그거 외에도 이채양 명주, 이태원 참사, 차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명품 백수수, 도이치 주가 조작. 알잘딱 각색. 이채양 명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수사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이 지금 현재로는 이제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의혹이죠. 그래서 이건 정치자금법 바로 그냥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2월 말부터 이제 김건희 씨죠.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2월 말부터 조율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탄핵 그 여부를 계속해서 눈치를 봤겠죠. 그리고 지금 됐으니까 이제 아마 지금 검찰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제일 빠르게 이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소환할 거다. 그리고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세울 거다라고 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회생을 시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수사가 좀 명태균 수사가 좀 제일 많이 진행됐고 나머지 수사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 진짜 검찰이 할까요? 아니 근데 그 명태균 수사는 사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사실 김영선에 대한 공천 개입은 뇌물 대가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검찰이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내란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전, 그러니까 11월 4일, 작년 11월 4일에 창원지검에서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수사 보고서를 썼고 그 안에는 거의 뭐 통신 내역까지 서로 얘기했던 문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덮었어요. 그 전에는 뭐 수사까지 방치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천 개입 사건이 그나마 제일 앞서 있는 사건임에도 검찰을 지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란죄 관련해서는 뭐 김성훈 영장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것이고 주가 조작은 덮어줬고 뇌물도 덮어줬고 명품배, 이런 검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또 조직보호 논리에서 또 태세 변화를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쇼다.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국회가 메머드급 내지는 살라미로 저는 상설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하나 저는 살라미 상설특검을 해서 주가 조작 사안이나 특히나 이 뇌물 사건 있잖아요. 명품백 사건은요, 뇌물죄를 덮어주는 것도 특수직무유기가 됩니다. 징역이 1년 이상이에요. 검사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저는 윤건이라고 하는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 분명히 검찰 안에 존재합니다. 뭐 심우정, 이창수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검찰 3,000명 다 불신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윤건희 라인 덮어준 사람, 범죄를 덮어준 사람들은 상설특검법에 저는 수사 대상으로 넣어서 특수직무유기까지 전 수사 대상으로 넓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걸 해야지 지금 검찰에 맡겨놔가지고는 이게 뭐 수사가 될 거라는 신뢰를 아마 국민들이 거의 갖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여기서 웃는 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만 아마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제 그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고 나서 제가 들었던 느낌은 이제 또 오늘 한겨레 온다고 한겨레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파면 선고 이전부터 검찰은 김건희 개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었다. 우리 그런 집단이야. 우리 공명정대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뽐내고 싶었다. 그러니까요.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검찰청이라는 곳에 대못을 저는 박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뭔가 이제
죽은 권력에 대해서 뭔가 들춰내고 자신들의 조직 논리를 보호하는 이 검찰의 생리라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난 거거든요. 예.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신기 변호사가 솔루션이나 방법론을 말씀 주셨으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동안 이제 제기돼왔던 여러 비리 의혹들을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어떤 특검이 출발된다는 건 너무 메머드급일 것 같고요. 상설 특검으로 쪼개가지고 빠르게 한 원포인트씩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쳐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느 하나도 수사를 해본 게 없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사법의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단칼에 뽑아야 된다. 제가 왜 상설 특검을 살라미로 하자고 하냐면요. 이게 개별 특검법으로 하더라도 또 거부권을 넘어야 되고 그렇죠. 또 특검법의 특성상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기간도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간이 한정돼 있는데 이 수만 가지의 의혹을 단다는 것도 부실수사 의혹이 그러니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라미로 좀 잘라서 상설 특검을 최대한 길게끔 혐의마다 저는 그래서 거의 뭐 지청 단위의 그 정도의 수사팀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나는 진짜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많은 상설 특검을 만들려면 그 또한 얼마나 낭비냐. 지난 그 2년 뭐 몇 개월, 뭐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앞서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 쭉 설명해 주셨던 그 혐의 말고도 너무나 많잖아요. 뭐 천공이니 건진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저기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옮긴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거는 안 들여봐도 되나? 그때 21g이라는 또 수의 계약도 있었죠. 완전 수의 계약. 그러니까요. 나는 참 우리 국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업이 바쁘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다 못 챙겨서 그렇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무언가 효능감 있는 무언가를 원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어영부영 또 넘어가가지고 또 뭐 흔히 하는 말로 야 어느 것은 공소시효가 도과됐대. 뭐 이러면서 넘어가 버렸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되면 자명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오늘 뉴스다이브 화요일 시간 함께 하고 있고요. 시간은 뭐 사실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오늘 동접이 어제보다는 약간 나아요. 그 뭐 진짜 약간 낫습니다.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은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하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분을 또 클립으로 또 쪼개가지고 여기저기 유통을 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도 뭐 활동 많이 하시니까 돌아다니시면서 누가 툭 치면 뉴스다이브, 누가 툭 치면 뉴스다이브 이걸 하란 말이에요. 땡겨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밀어주시고. 아니 한번 숨참기를 하고 올까요? 뭐 다이브를 한번 좀 하고 오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뉴스다이브는 뭐냐? 숨참기다. 꼭 참고 한 방에 다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더 다룰 뉴스들 많지만 제가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뉴스를 보고 있구나. 어제 그 MBC 보도였던 것 같은데. 건진법사하고 이천수 이름이 등장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들짝 놀라가지고 축구 이슈가 아닌데 이천수 이름이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구나. 와 미치겠다. 사실 그게 뉴스로 소비될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 그냥 다 정리를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그게 뉴스로 나와서 내가 내 에너지를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들이 뭐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뉴스들이 모두 미래지향적이지가 못해요. 그렇죠. 지금 정리를 일단 해야 되니까 너무 깝깝합니다. 난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일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무언가 지금 뒤 진행되어 왔던 것들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국력을 이렇게까지 낭비해야 된다는 게 너무 참 개탄스러워요. 어제 아시아 주식이 폭락했죠. 그러니까요. 나도 폭락했어요. 슬프지 아니한가. 자, 좋은 날 오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다이브 여의도 새신사 오늘 첫 시간 함께했는데 세 분의 텐션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간다면 주 2회 편성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바쁜 분들이라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라면 올 거죠? 뭐 달려오죠. 네, 올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차피 여기 계시잖아요. 해야 되는데 저는 저분들하고 출연료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오늘 뉴스 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권태일 실장, 신인규 변호사, 또 우리 방식 평론가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